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푼돈도 차곡차곡 모이다 보면 어느새 목돈이 돼 있는 법이죠. 소소한 재테크와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확천금의 꿈보다 작은 돈의 기적을 믿어보시죠. 미니 머니 마니. 네, 머니투데이 신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춘분. 춘분인데 네. 좀 약간 쌀쌀하죠 아침은? 네, 약간 지난 주말엔 또 약간 비도 오고 좀 추웠잖아요. 추웠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비 오고 나서 이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제 느낌으로는 수요일부터 온다. 봄이 제가 한 주간에 지금 봤습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를요. 저희가 실천 가능함, 누구나 도전 가능한 소소한 재테크를 다루는 생활경제 코너입니다. 미니 머니 마니. 오늘은 어떤 주제죠? 네, 오늘은 2030 청년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생활경제 꿀팁을 들고 왔는데요. 네. 이제 바로 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 희망 적금과 이제 대통령 당선자도 이제 공약으로 제시했죠. 네. 청년 도약 계좌 비교인데요. 이제 가입 대상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 적금이 사실은 청년뿐 아니라 이제 일반 모두에게 영향이 있다고 하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년 희망 적금. 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하지만 청년 도약 계좌. 네. 이건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공약입니다. 먼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 적금. 네. 이건 이제 막 팔리기도 하고 있죠? 네, 엄청 많이 팔렸고요. 네. 이제 현 정부가 내놓은 청년 희망 적금은 100% 그냥 적금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고요. 이제 총 급여가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 이제 이게 납입 한도가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월 5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이제 만기 2년짜리인데 네. 적금을 납입하면 이제 이자를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만기 때 한 번에 최대 36만 원을 정부에서 추가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 금리가 5%예요. 연 5%꽤 높죠. 네. 우대 금리까지 더하면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기가 있는 거는 만기 36만 원을 또 주니까 네. 실이자율은 네,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정부에서 이제 저축 장려금 그거, 몫으로 네.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비과세가 해요. 또 있군요. 네, 그리고 이걸 고려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시중은행에서 연 9.31% 일방 적금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부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맞죠. 왜냐하면 비과세가 15.4%도 안 네. 받아요. 그 마지막에 얼마였죠? 그 36만 원 네, 주니까 저축 장려금도 주고요. 실제는 6%가 아니라 네, 그쵸? 9.31%. 네. 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금 가입을 받은 10일 동안 5개 은행에 1조 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고 하고요. 네. 사실 5개 은행 말고도 6개 추가 은행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장기간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적금 잔액이 대규모로 증가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해요. 은행권에서도. 네. 그래서 추산을 해보면 가입 고객 수가 290만 명,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000만 원대 이상의 목돈을 네. 청년들이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청년 희망 적금. 그래서 정말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청년 도약 계좌. 네. 아직 뭐 다 디테일한 게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좀 알려진 것들 소개 좀 해주시죠. 청년 도약 계좌. 그러니까 공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 안 나왔지만 이제 벌써부터 가입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네. 근데 이유는 청년 희망 적금보다 혜택이 훨씬 크다. 라는 이유인데요. 이제 청년 도약 계좌는 이제 100% 적금이 아니고요. 예금형, 주식형, 채권형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예금형이 있고 네, 주식형, 채권형. 네, 고를 수 있도록 네. 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연소득 구간을 나눠서 이제 주는 지원금을 이제 차등한다는 건데요. 네. 2,400만 원 이하 조금 월급을 이제 좀 소득이 적으면 네. 30만 원.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납입 한도입니다. 네. 이제 더 이제
연소득이 적으면 이제 납입 한도가 낮겠죠. 네. 3,600만 원 이하면 50만 원, 네. 4,800만 원 이하면 60만 원, 그다음에 4,800 이상 버는 이제 청년들에게는 70만 원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납입 한도를 굉장히 높여줬고요. 아, 이거는 좀 다르네요. 문재인 정부의 이 네. 상품과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네요. 그렇죠. 고소득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내- 저축할 수 있잖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네. 다만 이제 정부 장려금 같은 경우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에게는 40만 원을 주고 네. 4,800만 원 이하면 10만 원을 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히려 4,800만 원 그렇죠. 추가되면 장려금을 주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차등한다는 거죠. 아, 정부 장려금은 오히려 네. 저소득 기관에는 많이 주고 네. 고소득자에게는 안 주고. 네네네. 근데 네. 다만 고소득자도 가입하면 좋은 게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이거 재밌는 게 이제 마지막에 정부 지원금을 딱 얹어서 네.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이자가 단리가 아닌 복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연 3.5%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네. 복리로 효과를 좀 높였고요. 만기도 2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만기. 네,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이제 네.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연소득 2,400만 원 청년이 네. 10년 납입하면 장려금이 무려 4,800만 원, 네. 이자까지 더해서 탈 때 이제 5,754만 원을 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2,400만 원 이하는 이제 월 네. 납입액이죠. 30만 원밖에 못 되지만 네, 정부가 지원이 굉장히 네, 많이 셉니다. 얹어주죠. 한 네. 4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본인 납입액보다 더 많은 돈을 채워주기 때문에 네, 10년을 끌고 갔을 경우에 5,754만 원. 꽤 이거 목돈이죠. 괜찮은데요. 네, 예, 네, 예, 그렇죠. 5천만 원. 네, 그런데 이제 네. 저도 이게 댓글을 보면 네. 이제 이런 댓글이 바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도약 계좌 밑에 들어가는데 네. 40대는 왜 빼냐? 50대에도 줘라.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청년의 네. 기준이 네네. 상당히. 네. 여기 연출이 지금 엄경민님. 중년 세대도 도약이 40대, 필요한데. 50대도 힘 좀 주세요. 아. 저희 중년 세대도 도약이 필요합니다. 진짜 중년도 도약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청년들이 너무 집 구하기 어렵고 전세도 어렵고 매매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이런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뭐 청년에게 이제 지원이 집중되는 그런 상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약간 그 연령대가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쉬움이네요. 이게 지금 네.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2133번님 가입 네. 후에 소득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하면 그 상승한 구간으로 이동해서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10년이 너무 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승진하고 뭐 이러면은 네, 맞습니다. 임금도 늘어나게 될 텐데. 근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런데 이런 청년 대상 상품들이 많이 팔릴수록 난색을 표하는 분들이 있다. 네. 저는 사실 섹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목돈 마련 기회 준다는 게 되게 취지가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제라는 것은 다 연동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년 자금이 몰리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게 나비 효과인가요? 문제인데요. 이게 뭐죠? 아마 이런 정책을 할 때 이런 효과까지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예.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높은 금리를 쳐줘야 되는 상품의 수탁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자를 높게 쳐주기 위해서 다른 데서 수익을 더 벌어들여야 되는 원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계속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조달 비용이 높아지니까 네, 은행들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년 희망적금 자금이 시중은행에 아까 1조 원 가까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담대 변동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은행들이 그래서, 요거를 네. 보장해 줘야 되니까 기본금리 5%를.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 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자녀가 청년 적금을 이제 받아서 목돈을 만드는 사이에 네. 부모가 받은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가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이 가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혜택만 받는다 이렇게 네.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청년 희망적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교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로 네. 몇 명이 얼만큼 가입할 건가.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도약 계좌도
그런 이거는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거든요. 예. 네. 하고 이게 지금 다 열어놨잖아요. 네. 그 고소득 청년은 네. 적금 그 지원은 적지만 네. 대상으로 비과세는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입 한도도 꽤 높잖아요. 꽤 높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가입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엄청나겠죠. 그러면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10년을 다 대부분 끌고 갈 텐데 왜냐면 네. 정부가 장려금을 10년 동안 네. 주니까. 근데 이게 좀 저는 조금 그런 게 네. 이제 금리 인상기잖아요. 네. 인상기에 가뜩이나 금리 올라가려는 이제 압력이 있는데 네. 또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네. 금리가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지금 신희영 기자 게시판은 우리 네. 마음은 영원한 중년분들. 청년의 중년분들의 무능경님. 저도 이해가 되네요. 저도 이제 청년에 해당되진 않거든요. 가입이 40대는 어려워서. 진짜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문세진님 청년만 힘든가요? 아. 중년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외에 중년 네. 무슨 마음은 계좌라고 할까요? 청년이신 분들은 어떻게 가입 대상에 적용은 안 그러니까요. 되는지. 중년 안정 계좌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청년 네. 도약해야 되고 중년 네. 안정 계좌입니다. 근데 신인 기자가 지적해줬지만은 이게 네. 정교하지 않으면은 네. 부작용이 있는 생각지도 거죠. 못한 부작용이 네. 많이 나옵니다. 특히 네. 이제 곧 아마 인수위가 꾸려졌잖아요. 네. 이 청년 도약 계좌도 관심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지금 2030에 대한 맞습니다. 마음을 또 어느 정도 네. 뺏어 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긴 나올 텐데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지 않도록 네. 잘 정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시뮬레이션이 될까요? 정부가 이 지원금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공약 때 보면은 네.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대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지금 혜택이 조금 더 적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현 정부 적금도 네. 지금 수탁액을 보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무조건이죠. 1조 거의 1조 원 중반 정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네. 이건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주의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